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독서와 지필로 훗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성 감옥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면서 또 훗날은 징역 10년이 되면서 감옥에서 이승만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이승만의 인격에 감화받은 감옥 관리들이 이승만에게는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 주기도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을 이승만이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서양 선교사님들에게 온갖 좋은 책을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서양 선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선을 복음화하려면 이승만을 복음화시키면 된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 가기 전에도 그게 서양 선교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이 워낙 뛰어난 인재에다가 애국자였습니다. 저 애국자가 기독교 신앙에 접하게 되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자기 국민들을 다 기독교화시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던 차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선교사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각 방면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쓴 책을 감옥에 있는 이승만에게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장 지내신 유영익 박사님의 논문을 보면 그 서양 선교사들이 넣어준 책으로 만들어진 한성 감옥 도서관이 그 당시 조선 팔도의 그 어느 곳에 있는 도서관보다 심지어 왕실 도서관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감옥에다가 이승만을 위해서 제일 좋은 도서관을 아예 하나 만들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를 합니다. 훗날 대한민국 건국을 이루고 번영에 초석을 놓은 그 이승만의 실력이 놀랍게 축적되었던 것이죠. 동시에 감옥에서 글을 씁니다. 글을 써가지고요. 옛날 종이, 화선지 같은 데 글을 쓰지 않습니까? 글을 쓴 다음에 그 종이를 돌돌돌돌돌 말아요. 그럼 이게 새끼줄 꼬은 것처럼 됩니다. 그 새끼줄을 이렇게 말면은, 새끼줄을 접으면은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원고를 써서 그걸 새끼처럼 말아서 접어서 손바닥에는 넣은 다음에 신문사 관계자가 면회로 오면은 비밀리에 이 손에 든 새끼줄을 전해줍니다. 그럼 신문사 관계자가 그 새끼줄을 가져다가 도로 펴요. 그럼 글자를 읽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신문에 실게 됩니다. 감옥에서 글 쓰고 신문에 투고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었지만 이런 첩보 영화 같은 작전을 통해 감옥에서 쓴 이승만의 논설이 감옥 밖에 신문에 실리게 되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감옥에서 수백 편의 글을 써요. 그 글을 읽어보면 지금 현재 2017년 우리 국민들이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감옥에 있던 청년 죄수 이승만의 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꿈과 비전이 현실로 성취되었다는 증거죠. 자, 감옥에서 쓴 논설의 몇 편 제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젠 천하 근본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다. 우리나라 5,000년 농사 지었던 나라입니다. 농자 천하 지대본냐? 농사가 온 천하의 근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고 상업하는 나라. 이승만이 말한 상업은요, 요즘 말로 하면 무역입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수출해서 무역해서 먹고 사는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글입니다. 어떻게 무역국가를 세울 수 있느냐? 자세히 썼어요. 무역을 하려면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 또 무역을 위해서 물건을 실으려면 넓은 도로, 고속도로를 뚫어야 한다. 배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뚫는 것. 우리 한국 근대화가 그 과정을 통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경부고속도로 뚫고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입국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걸었던 길이요. 감옥에서 쓴 청년 주의수 이승만의 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나라 구제는 교육으로. 조선시대 양반, 남자만 교육받았습니다. 남자, 여자, 양반 상범할 것 없이 전 국민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대 따라 법률도 바뀌어야 근대적 개혁을 주장한 글이고요. 러시아의 남하 경고와 신학문 권장론. 이때부터 이승만은 감옥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합니다. 저 러시아 제국의 특징은 남하에서 따뜻한 남쪽 항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경계해야 된다. 한성 감옥에서 갖게 된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훗날 그 러시아가 소련이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지죠. 자, 감옥에서 수백 편의 글을 썼는데 나중에 그 글들을 모으고 내용을 덧붙여서 독립정신이라는 불후의 명절을 낳게 됩니다. 그 독립정신에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지막에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이 있습니다. 이 6대 강령이 감옥에서 쓴 이승만의 수백 편 논문의 주제를 요약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세계에 개방하고 통상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집안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요즘은 이게 당연한 생각이지만 그 시절의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쇄국 정책 아니고 개혁 개방해야 된다. 또 나라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배척하면 그 수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발전을 해야 그래야 우리 전통의 것, 나라의 근본도 지킬 수 있다. 혁명적인 발상이죠. 셋째, 외교가 나라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넷째,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다섯째,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여섯째,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승만이 감옥에